안녕하세요, 알제티입니다. 독해력을 올리려면 당연히 기본기를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단어 공부와 문법과 구문 파악력을 올리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한 해결책이라서 정말 독해력이 잘 오르지 않는 학생들에겐 어쩌면 쓸모없는 해결책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을 보면 진짜 어떤 비법이 있는 것처럼 술술 해석해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비법을 몰라 독해 실력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게 정말 독해를 연습하는 방식에 따라 그 연습량이 누적되면서 실력차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해력 자체에 숨은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독해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부 방식 속에 숨어있는 노하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학습량은 비슷한데 독해 실력이라는 결과물이 다른 이유는 바로 영어든 국어든 정말 실력을 올리기 힘든 파트가 독해죠. 다독이니 정독이니 정말 수많은 방법이 있어도 또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방법들 들어봐도 현강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적용하기엔 너무 뜬구름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독해력을 올리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중등과정 수준의 독해만 보고서 잘한다고 판단하다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현타 와서 무너지는 경우 진짜 많이 보게 되거든요. 대입이라는 목표하에 진정한 독해력 평가, 즉 뭔가 다른 차원의 글을 접하는 시점이 고등학교 1학년 교육청 모의고사고요. 또 범접하기 힘든 수준으로 한참 더 높아지는 시점이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죠. 정말 쉬운 영어 독해에선 서로 간의 실력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고급 지문으로 옮겨가고 또 많은 양의 범위와 탈범위 상황에서는 실력차가 엄청나게 나타나죠. 알고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독해 공부법에서 발생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중등과정 로드맵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책은 구문이 독해다 시리즈인데요. 초등에서 중1은 구문이 독해다 레벨 1, 중1에서 중2는 레벨 2, 그리고 중2에서 중3은 레벨 3을 보면 되는데요. 단어와 구문과 그리고 독해를 모두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고요. 직독직해 방식과 핵심 패턴을 강조하고 있죠. 쉽게 말해 중학 필수 구문과 정확한 독해 연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책인데요. 사실 겉보기엔 다른 독해집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왜냐면 본문이 있고 문제풀이가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오른쪽에 한 문장씩 확인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 문장을 의미군으로 청킹해 놓고 해석을 달도록 되어 있죠. 또 이렇게 박스 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중요한 구문 패턴을 익히도록 하고 있죠. 한 문장씩 일일이 해석을 다 적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학생들의 속된 말로 노가다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나가는 공부를 한다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기초가 쌓인 상태로 실력이 늘면 당연히 입으로 해석하는 연습이 더 빠르고 또 눈으로 독해를 내서 두뇌로 이해해내는 그런 공부법이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영어 독해력 향상을 위한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강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독해력이 좋은 학생과 좋지 않은 학생의 해석상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해력이 좋은 학생은 의미군을 잘 끊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야 할지를 알며 크게 끊어 나가는 거죠. 반면에 독해력이 약한 학생의 경우 한 단어씩 해석을 하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단어를 알아채고선 또다시 연결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이 계속 늦어지게 되고요. 또 까먹어서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되어버리죠. 무슨 말이냐면요. 구문이 독해다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몇몇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은 산다 안에 국가의 공원 그리고 이다 돌보다 진다 주의 깊게 이런 식으로 한 단어 한 단어씩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독해력이 좋은 학생은 더 멀리 보고 끊어나가거든요. 몇몇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은 산다 국립공원에 그리고 돌봐지고 있다 주의 깊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독해력이 좋을수록 단어를 많이 연결해서 묶어내고 끊어나가죠. 최소 3단어 이상을 연결하면서 끊어나가는 거고요. 많게는 7단어 정도까지 의미군을 형성하는 연습을 하죠. 아까 문장이라면 몇몇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은 산다 국립공원에, 여기서 한번 끊고, 그리고 돌봐진다 주의 깊게, 이렇게 한 번만 딱 끊겠죠. 또 두 번째 차이점은 독해력이 좋은 학생은 직독직해라고 하는 영어식 순서를 따라가는 해석을 하죠. 어떤 학생은 주어 때려놓고 문장 끄트머리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해석을 하는데요. 한국식 해석이죠. 독해라는 게 이해 차원으로 본다면 틀린 공부법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등급 올리기 힘든 패턴으로 독해 연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한국식 해석을 하다 보면 순서를 어긴 해석이 돼서 수능형이나 내신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못 푸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한국말은 순서보다 조사에 의존한다고 한다면 영어는 정말 순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학습법 중에 일일이 각 문장에다 한 줄 해석을 다 다는, 그것도 영어식 청킹이 아닌 한국식 번역을 다 다는 그런 노가다형 공부는 개인적으로 권하진 않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영어 독해력이 정말 잘 오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집만 빠진 학습법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어는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문장에서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은 근데 산다 어디에? 국립공원에. 근데 보살핌을 받고 있다. 어떻게? 주의 깊게. 이런 식으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글을 읽으면 계속해서 다음 단어들이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해주는 원리가 영어 어순의 원리거든요. 심지어 한 문단의 모든 문장도 순차적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게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법으로. 그러니까 정말 내 두뇌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해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서를 어기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죠. 독해력 향상은 책 선택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 바로 해석 연습 방법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되도록 3단어 이상을 눈에 놓고 의미군을 형성하며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요. 또 궁금증을 갖고서 계속 머릿속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순서를 어기지 말고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하죠. 이 과정으로 독해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독해가 잘 안 된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거죠. 단어나 관용 표현인지, 아니면 문법이나 구문이 약한 건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석을 다 적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은 나중에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공부법이 될 수 있거든요. 공부는 양적 변화보다 질적 변화가 중요합니다. 독해 방식의 깨달음 하나로도 독해력은 엄청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넓게 뛰고 호기심을 가지며 영어식 흐름을 타라. 참, 또 다른 중요한 독해력 향상법도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